요 3번 헨리 2세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광 윌리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네, 네. 오늘은 이제 헨리 2세인데요. 이 헨리 2세는 그 정보광 윌리엄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아, 예. 네, 외손자가 맞을 거예요. 네. 그 원래 둘째 아들한테 그 영국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정보광 윌리엄이. 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사냥하다가 그 멧돼지인가 사슴인가 쏘려고 하던 화살에 맞아 죽는 예, 불상사가 일어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노르망디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잉글랜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게 헨리 1세예요. 네. 네, 헨리 1세가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이어받은 형하고 어 싸웁니다. 네. 예, 노르망디 이어받은 형은 영국 왕도 되겠다고 싸우고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된 헨리 1세는 노르망디도 차지하겠다고 해서 싸워요. 그래서 네. 막장 집안이죠. 그래서 네. 그 헨리 1세가 아마 이겼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헨리 1세가 노르망디하고 잉글랜드를 지배하는 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생아들은 많았는데 그 이제 왕비가 정식 왕비가 낳은 자녀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예, 장남이 있었고 한 사람이 이제 그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헨리 1세 원래 계획대로라면 장남한테 물려준다였었는데 그 장남이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식 왕비한테서 나온 자녀가 딸밖에는 남지 않는 요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을 그래서 이 헨리 1세가 후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 다 모아놓고 장차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너희들은 내 딸을 왕으로, 그러니까 여왕으로 잘 모시고 그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충성 맹세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대 사람들이 받아들일만 했을까? 아, 받아들이. 예, 어려웠겠죠.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1세가 세상을 떠나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도 그렇게 이제 맹세를 받고 프랑스의 이제 앙주라고 하는 백작한테 또 시집을 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에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 후계자기는 해요. 예, 공식 이제 헨리 1세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영국 왕위를 계승할 여왕으로서 예, 그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잉글랜드에는 없는 상황이고 귀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속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은 거죠. 그쵸? 네. 예, 여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다니 또 이 당시에 그 중세 시대잖아요. 그쵸? 예, 네. 그 또 싸우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여자들 여자를 아, 자기 왕, 그쵸? 특히 이 당시의 왕은 전쟁을 잘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대로라면 와서 등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마 가까운 사람에 있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 귀족들이 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걸 보고 영국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영국 안에 왕실이 2개가 생겨버립니다. 아, 예, 왕실. 예, 이게 이 얘기예요. 윌리엄 이후 영국에서는 서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둘이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세운 왕이 한번 사로잡혀요. 네. 네,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이제 여왕이 내가 적법한 계승자였으니까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승리했으니까 이제 여왕으로서 잘 다스리면 될 것만 같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네.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 또, 예, 여왕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네. 그걸 또 기폭제로 해가지고 또 여러 또 귀족들이 반 여왕 세력을 만들어서 또 싸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그 왕으로 세웠던 그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시 세력을 회복해가는 요런 상황이 이제 그 전개가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귀족과 성직자들이죠. 귀족과 성직자들은 자기 권력을 크게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윌리엄 1세 때는 이제 그 자기가 어쨌든 귀족이었는데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귀족들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이렇게 그 활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을 더 이상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 쳐들어가서 진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윌리엄이 봤을 때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은 설령 누가 반란을 그전에도 막 쪼개놓기도 했었죠. 설령 누군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럭저럭 토벌할 만하다고 본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더 요새화가 되고 얘네들끼리 더 세력을 뭉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성을 더는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관습이 정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특히 귀족이 추대해서 된 왕 있잖아요. 여왕 말고. 네. 그 왕이 이제 그 자기 세력을 넓히고 확대해가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많이 수용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거대하게 신축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신축 증축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이거를 요청을 해서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요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에 힘 있는 그런 귀족들이 신났다 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신났다 하면서 각 자기 영지와 요새를, 자기 영지를 요새화하는 작업에 열심히, 그 열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권을 더 견제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더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그런 작업들이 이 내전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간섭이 없다 보니까 약탈하고 다니고 뭐 세금 무겁게 물리고 그 다음에 엉터리로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심해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여왕의 그 자녀예요. 그 앙주 지역으로 프랑스 앙주 지역으로 가서 그 백작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헨리라고 하는 앙리죠. 프랑스어로. 헨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기 어머니가 적법한 왕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자꾸 밀리니까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그 영국 왕위를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에 상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어서 선수 교체,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도저히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권리를 아들한테 이양한다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귀족이 세운 그 왕하고 갑자기 여왕과의 대결이 아니라 아들인 그 여왕의 아들과 대결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도 이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서 이제 그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왕이 아마 아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없는 상태인데서 이제 일진일퇴 공방이 펼쳐지니까 귀족들도 이제 한 15년 이제 그 내전에서 어쨌든 계속 뭐 요새화는 시키긴 했지만 나가서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좀 그만하자. 네. 라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양자 간의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왕이 후사가 없으니까 헨리 2세가 요번 왕이 죽으면은 잉글랜드의 왕이 된다. 대신에 헨리 2세는 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해라. 여기서 이제 그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현 권력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차기 권력은 나한테 이양한다. 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협정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한 15년 전 정도의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 귀족이 세운 왕이 세상을 떠나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 왕이 오래 생존했으면은 이 협정이 안 지켜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성립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영국 귀족들이 봐도 적법한 왕의 계승자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영국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헨리 2세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플랜테저넷이라고 하는 왕조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왜냐면은 그 노르만 왕조의 그 외가 계통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 여왕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 앙주 백작한테 가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이 바뀐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플랜테저넷이라고 하는 왕조가 노르만 왕조가 아니라 플랜테저넷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됐던 겁니다. 자, 헨리 2세는 키가 작고 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냐면은 그동안 강력해졌던 귀족의 힘을 다시 회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성이에요, 성. 네. 예, 그동안에 그 요새화한 성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킨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근데 반발을 엄청 하잖아요. 엄청나게 심했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성을 더 짓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축도 당연히 금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금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었던 것도 다 허물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팔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반란 일어난 군대를 다 각계격파해버려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나서,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와서 잘 부수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이 됐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마치 일벌백계 한다고 하잖아요. 불만이 있는 사람 100이 있어요. 그럼 그 100명 다 회초리를 때리나요, 선생님이? 아니요. 아니죠. 가장 악질인 사람 한두 명을 딱 해가지고 회초리 때리면 나머지 98명은 어떻게 돼요? 벌벌했다는. 아이고, 안 되겠다. 일단 수구리 해야겠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네. 그런 것처럼 헨리 2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했으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해서 다른 귀족들도 자기한테 따라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되기 전이에요. 요 뒤에 얘기는 잉글랜드 왕이 되기 전의 얘기인데, 아키텐의 엘레오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왕비였어요. 프랑스 왕비. 네. 프랑스의 왕비였는데, 프랑스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카톨릭은 지금도 이혼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혼이 안 돼서, 이때는 어떤 혼인에 결함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효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교황이 허락을 해주면.
네. 네, 그래서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빌미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가까운 친족이다. 왕하고 왕비가 아마 십촌지간이었다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아버지의 형제가 삼촌이고 아버지 형제 아들이 사촌이잖아요. 그쵸? 네. 하나 더 건너가면 6촌 되고 8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6촌에 8촌에 하나 더 건너가면 10촌이거든요. 근데 10촌이면 그냥 남남아니. 네,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빌미로 삼아서 이 결혼은 친족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원래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효로 해달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외교 라인을 막 가동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허용을 안 하려고 했겠죠. 근데 프랑스 왕이 꽤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키텐이라고 하는 이 공작이었거든요. 여공작이었죠. 하여간 그런 서로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엘레노르가 아까 말했던 헨리 2세 있잖아요. 헨리 2세가 이제 앙주 지방의 백작이죠. 그쵸? 백작이를 갖고 있으니까 프랑스 왕한테 이제 충성맹세 아련을 하러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엘레노르가 헨리 2세한테 그냥 청혼을 합니다. 아, 네,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청혼해요. 그리고 네. 둘이 결혼을 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였냐면은 둘이 8촌지간이었어요. 와, 저럴까? 아, 10촌이어서 결혼 무효한다고 해놓고 더 가까운 8촌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혼한 지 2달 만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이 엄청 열받습니다. 이 결혼 때문에. 그래서 이 헨리 2세를 타도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많이 가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헨리 2세가 영국에 상륙했다 그랬잖아요. 네. 영국에 상륙했을 때 사실 전선이 영국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프랑스 영지 있잖아요. 그 네. 지역에서도 프랑스 왕과 싸우는 도중에 영국에 상륙한 거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쵸? 위험할 수도 있는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룩해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불같은 성미를 지닌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돌적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프랑스 왕의 그런 견제와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왕위도 차지를 하고 교황의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스 왕의 신하기는 한데 프랑스 왕보다 영지가 더 넓어버리는 아, 네, 그래서 이게 프랑스 왕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100년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동안 싸운 전쟁이 있거든요. 네.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까지 도달해요. 하여간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지위에 가는 과정이고 이제 중요한 이제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헨리 2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라고 하냐면은 여기 뒷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법을 정비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헨리 2세는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는데 힘썼다라고 나오죠. 그쵸? 뒷페이지에.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배경 설명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한 배경 설명인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는데 이제 힘쓰는 개혁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그 배경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 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법부가 일원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범죄가 벌어졌어요. 지금 같으면은 범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현아? 경찰이. 나라에서 딱 처벌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확립돼 있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재현아, 어, 국가 권력이 조금 미약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약간 좀 민병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민병대에 어쨌든 자체 법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랑 국가 권력의 법정이 있는 상황이랑 약간 공존한다고 해봅시다. 예, 그런 네.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처리하느냐를 놓고 양쪽이 또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누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바뀌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떤 잘못을 하면은 뭐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면은 변호사가 대충 뭐 판례에 의하면은 한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회피하거나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면은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는 거예요. 일단 어디서 처리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처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아, 왜 그랬냐면은요. 교회 법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근데 교회 법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원래 뭐 교회가 교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누구에게 호소했어요? 로마 교황한테 호소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점점 세속 군주의 역할도 겸임하게 되면서 교회 법정이 어떤 기능까지 흡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세속 법정의 기능까지 흡수하는 요런 상태로 요때까지 진행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예요? 그 국가 권력과 행정이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왕도 출연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더는 교회가 세속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그동안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쉽게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로마 교회는 이거를 넘겨줬다가는 왕이 이제 그거를 갖고 뭐예요? 교회를 탄압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이제 그 걱정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교회가 한다면은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상당 부분의 왕권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이 사실 교회에 의해서 그냥 가져가 버려지는, 그쵸?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우리가 저기 좀 안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재판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벌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넘겨달라, 이양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 보잖아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힘 좀 생기니까 교황 날려버리고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겨줬다가 또 그러면 힘이 생길 텐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교회를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넘겨주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 알겠지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만, 못 넘겨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되게 묘하죠? 우리 그 성직 임명권 투쟁 그 기억하시죠? 그쵸? 네. 거기선 뭐예요? 성직을 임명하는 거는 교회의 원래 권한인데, 군주가 행사했으니까 넘겨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넘겨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 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법권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재건이 됐으니까. 그런데 네. 돌려줘야 안 돌려지. 안 돌려주죠. 그쵸? 네. 예. 황제도 왜 안 돌려줬어요? 이거 돌려주면은 거기에 그 세속 영주나 다름이 없는데 고위 주교는 그렇게 되면은 로마 교황이 원하는 황제가 세워지고 나는 허수아비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 뭐예요? 로마 교회 이거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댈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못 돌려준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관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은 마치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탈 수는 있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네. 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네. 내려오는 순간 내가 죽으니까 알면서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면서 결국 가져오는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교회가 그 세속 권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교회 법정이 세속의 그런 일까지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교회 법정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범 같은 게 잡혔는데, 그 사람을 교회 법정에서 심판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쵸? 예,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속 영주의 그 법정,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네. 그 영주의 법정이 있는데 거기서 판결하지 않고 교회로 보내가지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무리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 교회와 연관이 있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단 성직자로 본다 이렇게 봤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조그만 일, 뭐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일에라도 관련돼 있으면 이 사람은 성직자로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실 그냥 일반 세속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세속의 범죄를 저질러서 붙잡혔는데 뭐예요? 갑자기 교회에서 그 사람 우리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걸쳐 있을 때 내가 그냥 잡혀가서 왕의 법정에서 그 신문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한 티끌이라도 교회에 걸쳐 있으니까, 아, 이걸,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그렇게 선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에서 주장을 했으니까. 아, 한 티끌이라도 교회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성직자니까 교회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 이 자식 이거 처벌 안 받으려고 교회 핑계 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안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쵸.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헨리 2세가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그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방치했다가는 나라의 질서나 기강이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안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안 잡힌다. 안 잡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기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법 질서는 이제 세속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로마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충돌이 한번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예요. 라틴어 성경 구절 몇 줄만 읽을 줄 알면은 성직자로 여겨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라틴어 성경 구절 몇 가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너 저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아, 저 교회랑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에이 웃기지 마 하면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라틴어로 막 아라라라 성경 구절 몇 구절만 하면 이거 뭐야 저기 그 진짜 맞나 보네 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 저기 가라 이렇게 되는데 교회 법정 가면은 형량이 좀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교회 법정의 최고 형량은 사형이 아닌 벌금이죠. 그쵸? 네. 예, 근데 영주들의 그런 어떤 그 법정은 말 그대로 고무줄 형량이에요. 영주들 맘이거든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살짝 신분이 있으면 그냥 딱 네, 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잡혔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교회 쪽에 가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헨리 2세가 제일 먼저 그 중시했던 게 뭐냐? 이 사법 질서를 좀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은 로마 교회가 이렇게 많이 행사하고 있는 사법권을 좀 가져와야겠다. 세속 정부로.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니까 제도나 질서가 안 세워진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세속 정부에서 범죄를 다루는 법정을 운영해야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로마 교회가 안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 절충안이 뭐였냐면은 아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심리를 해라. 근데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그거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하겠다. 이런 그 절충안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 성직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나 성직자입니다라고 해서 가서 교회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법정에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살인자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뭐 교회 법정의 최고 형량은 살인죄를 져도 벌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벌금 물리지 마시고 유죄 판결 나면은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한테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것조차도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애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여겨서 거부하게 되는 요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로마 교회의 입장에 그 충실하게 섰던 사람이 토마스 베켓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영국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되는데 그 임명하는 거는 헨리 2세가 임명을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술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임명하면은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편을 이제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 영국 네. 교회 전체를 관할한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더니 갑자기 180도 바뀝니다. 와. 예, 갑자기 그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금욕을 시행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더니 갑자기 로마 교회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태클을 걸고,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헨리 2세 입장에서 이제 배신감이 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얘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법권을 우리한테 가져오는데 좀 많이 그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신앙심도 없어 보이는 네. 네, 그런 애를 대주교로 임명해놨는데 갑자기 가더니 로마 교회에 엄청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진짜 사제가 돼가지고 막 왕이 그 하려고 하는 것마다 막 딴지 걸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이 헨리 2세가 너무 배신감과 화가 막 예, 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성직자를 제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라면서 이제 혼잣말로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 개자식 누가 좀 없애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혼잣말을 들은 이제 기사 4명이 이 4명은 이제 헨리 2세 명이라면은 이제 그 섣불 지고 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충성심에 불타는 4명이에요. 수행하는 4명의 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왕이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혼잣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왕이 저렇게 고심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이 캔터베리 성당으로 달려가서 그냥 한 칼에 이 베켓을 살해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헨리 2세도 당황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어,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쵸? 성직자를, 그것도 이제 그 성당 안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신성한 곳에다가 칼을 들이대가지고, 그냥 뭐 재판도 없이 이딴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이 베켓이 그 순교자다라고 하면서 막 떠받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헨리 2세가 이거 더 건드렸다가는 뭐 사법권을 가져오고 나발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그쵸? 밀란으로 이거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베켓을 이렇게 치워주면서 로마 교회와 이제 손을 잡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교회 법정이 원래 요때 잘하면은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요때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존속이 되고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저 후대에 상당히 후대입니다. 상당히 후대에 가서야 이제 말했던 사법권을 이제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헨리 2세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사법권을 좀 가져와야겠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통계를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재판 5명 하면 1명 정도는 다 교회 재판소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대요. 아, 그러니까 도둑 5명 잡으면 1명은 그런 식으로 네.
네.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아니, 법망에서 20%가 빠져나가면 그게 법이에요. 그쵸? 예, 말이 네.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 백햇이 아, 예, 패키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요거는 실패로 돌아갔던 거예요. 예, 요거는 네. 이제 현실상 어쩔 수 없다. 타협을 하고 예, 다음 기회에 해보자라고 해서 요거는 손을 못 보게 되는데 하여간 그 의의는 이제 요게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거죠. 아, 이게 네. 벌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법부의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현대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벌써 헨리 2세가 구현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첫 발걸음이죠. 실패했지만 네. 실패했지만 첫 발걸음으로서 요거를 이제 그 주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실패했지만 뒤에 있는 개혁은 대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아, 예, 이거는 진짜 성공해요. 그래서 오늘날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 예, 사실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직 배경 설명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그쵸? 그 헨리 네. 2세 사법 개혁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배경 설명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